시간, 돈, 나이에 대한 걱정을 좀 줄여줄 수 있으면 그분들의 삶을 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걱정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40대 대기업 차장이고요. 퇴직이 곧 올 것 같은데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하고요. 또 내 나이 50살에 직장에 내 자리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가 올라오고요.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상담 같은 경우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33살 여자고요. 지방 사립대를 나왔고요. 학점은 3.3이고요. 제가 수험생활 오래 했거든요. 최근에 특허사무소 6개월 다녔는데 제가 이직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데이터를 다 봤는데 뭐가 나오냐면 출발할 때 언제나 몇 살인데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드는 생각이에요. 왜 몇 살인 게 중요하지?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가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으면 이분이 20살이건 30살이건 40살이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출발할 때부터 계속해서 몇 살인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죠. 교통사고 나도 물어본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같이 막 분쟁이 생기면 몇 살이야? 이렇게 막 소리를 낸다는 그런 농담이 있는 것처럼 한국 분들이 굉장히 나이에 집착을 하세요. 심지어 우리 예전에 쓰던 말 있죠. 뭐 빠른 80 뭐 이런 거. 심지어 같은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몇 월 달에 태어난지가 좀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장유유서, 그다음에 연공서열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게 올라오냐면 이런 거 올라옵니다. 저 신입사원은 몇 살까지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이런 거 올라와요. 근데 어떤 분은 준비가 좀 더 천천히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빨리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나이가 좀 있어도 충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제한한다는 게 일종의 차별이거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기관에서 우리 회사가 좀 예전보다 어려워져 가지고요. 그래서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명예퇴직이라고. 사실 명예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부터 나가주세요. 이런 얘기들. 그것도 차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은 나이가 들었지만 굉장히 현행화 시키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젊지만 노력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의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무조건 몇 살부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28세의 직장인이고 현재 경력이 2년인데 한 달에 250만 원 벌고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과 더 모자라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일종의 포뮬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 나누기 나이로 그 나온 내용이 합당한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순간부터 너무 슬퍼진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삶이라는 게 다 다변화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각자 원하는 그런 금전이라든지 필요한 소요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큰 돈도 작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작은 돈이지만 잘 살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얼마를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거를 내가 미치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준을 자꾸 나한테 입력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물질주의뿐만 아니라 나 혼자 생존해야 된다는 절박함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앞으로 남아있는 여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사회 네트워크 자체가 나의 전락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혼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꿈은 뭐냐면 바로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슬픈 한국 사회를 그대로 투영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서 너무나 슬펐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거나 혹은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획일적인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폭력적이라는 거죠. 어떤 친구는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사회적 기여가 큰 걸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를 벌어야 돼? 그때는 뭘 해야 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트를 보시면 한국인의 이상적인 어떤 태스크들을 설명해 놓았던 장표가 보이거든요. 근데 거의 SF 영화입니다. 저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저런 부분들을 내가 상정하자마자 저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격차가 생긴 분들은 열패감에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정해져 있는 단계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각자가 다른 삶을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년기란 말을 했었죠. 근데 정년기는 없습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오늘이 정확한 타이밍이고요. 누군가는 10년 후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주기를 나누지 말자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르게 살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포용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들 것이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인은 타인이고 나는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삶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삶을 결정해 보자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잘 노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요새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완성된 혼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완성된 혼자들이 모이는 것. 완성된 혼자들이 모인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족하니까 네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죄예요? 그래. 각자가 전부 다 완성되고 서로 간에 부족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상호 간에 도와야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들 불편해서 격차를, 그러니까 불편함이 격차를 살짝 가리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살짝 걷어지고 나서 내년에는 다들 그 격차 때문에 엄청나게 놀라고 엄청나게 그 뭐랄까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무지 날 거라고 난 보거든요. 저는 거기에 작은 솔루션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네. 줄을 안 쓰면 돼요. 줄을 서지 마라. 그러면 격차가 안 생깁니다. 기준이 같을 때 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다 다른 일을 하면 내가 원조이고 내가 유일한데 격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른 생각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게 저희 꿈입니다. 나는 데이터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해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깊이가 너무 얕았어요. 데이터에 대한 내 생각이.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사람들, 데이터를 읽는 사람들은 그걸 읽고 차트처럼 1, 2, 3 만들어서 그냥 마케팅의 인사이트 조금 던져주는 정도로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사람의 어떤 그 삶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어루만질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진작에 배웠을 거예요. 고백입니다. 아,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처음엔 이게 그냥 패턴의 무더기고 그 안에서 효율을 꺼내기 위한 도구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 근데 거죠. 어느 순간인가 그 데이터가 저를 잠식한 거예요. 아, 이게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구나. 그렇구나.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내 마음과 다르지 않구나. 오. 근데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제가 오히려 위안을 얻었어요. 그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세상에. 네, 그거를 어느 내가 순간에 그걸 느낄 수 느끼게 됩니다. 있다니까 지금. 근데 재밌는 거는 공부를 하시는 와우. 선배 학자분들 얘기를 들으면 거의 비슷하세요. 뭐 어떤 분은 그림을 통해서 그거를 보셨고요. 그렇구나. 어떤 분은 건축을 통해서 보셨고요. 각자 자기만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제가 할 말을 지금 우리 구독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정말 따뜻한 충고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신은 이미 훌륭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지만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폄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여러분 이미 훌륭하세요. 훌륭한 분들이 모여서 훌륭한 사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훌륭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